오늘은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한국인의 노후 준비가 끝이 없는 이유인데요. 이건 단순히 은퇴 자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 경제 흐름, 가족 문화,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방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은 주제예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벌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노후에 힘들어질까요? 왜 퇴직을 해도 은퇴를 하지 못하고 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더 애쓰게 될까요? 또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건 왜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곱씹다 보면 결국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풀어볼 거고요. 각 항목마다 현실 속 예시도 3가지씩 들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바람직한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릴게요. 물론 이건 정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함께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앞으로의 준비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노후 준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아니면 은퇴 후에야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후 준비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시작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었죠. 다른 사람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본인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준비를 늦게 시작한 결과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모의 노후는 여전히 자식의 몫이라는 생각. 노후 준비가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부모 부양은 자식의 도리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생각해서라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서로의 부담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느 70대 어르신은 연금이 거의 없어서 생활비 대부분을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자주 눈치를 주고 말은 안 하지만 부담을 느끼는 게 느껴지니까 부모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한 사례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인데요. 부모님께선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정작 생활비며 병원비를 자식이 전부 부담하느라 본인 삶은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어머니는 딸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그 아이가 다시 들어와야 하나 싶은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노후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를 좀 더 자립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부모님 세대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로 돕는 동반자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해요. 그렇게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돌봄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협의를 미리 해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가족끼리라도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과거의 빠른 성장 덕분에 많은 이들이 중산층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 경제 구조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한 예로 경제 불황 속에서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청년들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은퇴한 한 남성은 가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 결국 생활이 어렵게 되었어요. 또 다른 예는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고요. 경기 불황 속에서 장사를 접고 나서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에 타격을 받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죠. 그리고 한 분은 퇴직 후 안정된 연금이 있다 생각했지만 연금으로는 물가 상승에 맞춰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깨닫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처럼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좀 더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필요한 재정적인 준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려면 자산 배분을 잘해서 연금 외에도 투자나 저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경제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일찍 시작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노후 준비는 나이가 많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건 사실 큰 실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0대 후반에 접어든 한 남성은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때 이미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원하는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예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한 여성이 은퇴 후에는 여행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보니 생각보다 여행 경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중년이 돼서야 은퇴 후를 준비했는데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더해지면서 준비가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일찍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노후 준비는 한 해, 두 해의 차이가 아니라 미리 시작하는 사람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꾸준히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복리의 힘을 경험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게 중요해요. 늦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면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접어든 한 남성은 정년을 앞두고 막연히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기치 않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그 계획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죠. 또 다른 예는 직장 생활만 해왔던 한 여성인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연금은 물론 자산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이렇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나만의 확실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고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정보의 부족, 올바른 노후 준비의 걸림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단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은행 예금만 고집하거나 그저 연금만 들어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저축만으로는 충분히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 한 분은 20년 이상 은행에 돈을 저축해왔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예는 직장 연금만 믿고 준비를 했던 분인데 연금액이 적어 은퇴 후 생활비에 부족해져 재취업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위험한 투자에 빠져 손실을 보기도 했죠. 이처럼 정보의 부족이 노후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어떤 투자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로 노후 준비를 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이야기, 자산 배분,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예요. 한 사람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있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주식에만 집중해서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모든 돈을 저축만 하다가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에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한 가지 자산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자산 배분은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따라서 자산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식, 부동산, 현금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각각의 자산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이야기, 꾸준한 자기 투자.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자산. 노후 준비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자기 투자예요. 자기 투자란 나의 건강, 역량,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노후를 즐기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양한 취미나 학습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한 분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어요. 이처럼 자기 투자도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 투자에 힘써야 해요. 아홉 번째 이야기, 노후를 위한 현명한 소비 습관.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비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처럼 소비를 하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산을 소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산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자녀가 자주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서 본인의 노후 준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현명한 소비 습관이에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매달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해요.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열 번째 이야기, 유연한 계획. 변화에 대한 준비.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유연성이에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 대로만 밀고 나가기보다는 변화에 대비하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특정 자산에만 의존해 노후 준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은퇴 후 여행을 계획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획을 바꿔 요양원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노후 준비는 처음 계획한 대로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해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산을 다양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유연한 계획을 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인들이 흔히 겪는 노후 준비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계획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며 소비 습관을 조절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또한 자기 투자를 통해 건강과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유연한 계획을 세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후지혜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